유럽에 가면 와인이 정말 흔하죠. 여기 가도 와인, 저기 가도 와인인데요. 근데 혹시 와인이 유럽 전역으로 퍼진 계기가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수 학자들은 로마의 정복전쟁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작은 도시국가로 출발한 로마가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확장에 나서서 서유럽, 동유럽, 서아시아, 북부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로마인들에게 와인은 그냥 술이 아니라 생필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알코올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요, 로마인 한 사람이 와인을 하루에 평균 0.5리터씩 마셨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와인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로마인은 전쟁할 때도 군수품으로 와인을 짊어지고 다녔고요, 정벌을 통해 식민지를 확보하게 되면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어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르도나 부르고뉴 같은 프랑스 와인 산지는 물론이고 유럽 중부와 동부의 포도밭 대부분이 로마인에 의해 조성됐다고 할 정도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역사가 13세기에도 있었죠. 네, 바로 몽골의 정복 전쟁인데요. 세계사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 단일 제국이 바로 몽골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아시아 땅 대부분을 장악하고 동유럽까지 진출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몽골은 1258년에 바그다드로 쳐들어가서 이슬람 대제국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게 돼요. 그러면서 몽골 군인들은 발달한 증류 기술을 갖고 있던 아랍인이 즐기던 증류주를 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락이었어요. 이렇게 도수 높은 증류주 아락의 맛을 알게 된 몽골 군인들은 정복 전쟁을 이어가는 동안 허리춤에 차고 다닐 정도로 즐겨 마셨고, 그러면서 이 아락을 중앙아시아는 물론 동아시아까지 곳곳으로 퍼뜨리게 됐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고려였어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몽골을 통해 넘어온 증류 기술을 활용해서 쌀을 재료로 증류주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마시는 증류식 소주의 원형입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전통주 특집 2탄인데요. 전통주 박사님 이대영 연구사님과 함께 위스키 좋아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맛봐야 할 전통 증류주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주가 원래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불태울 소, 술주를 붙인 건데요. 브랜디라는 말도 원래는 불에 태운 와인, 번트 와인이라는 뜻의 브란데 베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걸 보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생각하는 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불로 증류를 한 소주를 고려 때는 아라길이라고 불렀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즐기던 아락이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어 적은 거라고 하죠. 바로 이 아라길, 지금의 소주는 몽골군이 일본 정벌을 위해 기지를 세운 개성, 안동, 제주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고 하는데 기지에 주둔하던 몽골 군인들이 소주를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제조법이 민간으로 확산됐다고 하죠. 그래서 개성, 안동, 제주는 예로부터 소주의 명산지로 꼽혔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퍼진 소주 아라길은 그 이전에 먹던 발효주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도수부터 일단 높고 향과 맛도 강렬했기 때문인데요. 고려 말의 학자 목은 이색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라기를 맛본 뒤에 딱 반잔만 넘겼는데도 훈기가 뼛속까지 스며든다, 이런 말까지 하셨거든요. 도수 낮은 탁주 같은 거 드시다가 소주를 먹고 신세계를 경험하셨던 것 같은데요. 더구나 소주는 맑게 걸은 청주 서너 병 정도를 끓여서 증류해야 겨우 한 병 얻어낼 수 있다고 할 만큼 귀한 술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어 마실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왕가나 일부 귀족들만 마셨다고 하는데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이 쓴 백과사전 지봉유설에도 호주는 원나라 때 생긴 술로 오직 약으로만 쓸 뿐 함부로 먹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이 증류식 소주가 얼마나 귀한 술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 박사님이신 이대영 연구사님 모셔서 위스키 좋아하는 술꾼이 꼭 맛봐야 할 5가지 전통 증류주 소개해 주실 텐데요. 요즘 이 증류식 소주 인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과거에 이제 피석식 소주라고 하는 네. 소주들만 먹다가 원소주 이후에 이런 술들이 있구나, 우리나라에도 향을 맡아서 먹을 수 있는 술들, 그런 술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통식 증류식 소주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전통주 하면 맨날 나오는 말이 조선의 3대 명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조선의 3대 명주 확실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최남선이라고 하는 육당 최남선? 네, 육당 네. 최남선이 이제 책에서 언급한 것인데 조선 상식 문답이라고 하는 책에 네. 질문 형태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선술에 유명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명주와 유명한 술은 솔직히 다르죠. 좀. 예, 지금 유명한 술을 명주라고 얘기하면 뭐 카스, 테라, 진로 이런 거죠. 사실은 네네네. 유명한 술하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감홍로, 이강주, 이강주, 중력고 외에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했습니다. 오. 시기적으로 유명한 걸로 금천 두견주하고 경선 과하주.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3대 명주로 우리가 3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 이 명주라는 개념이 베스트 퀄리티 요 개념이 아니라 모스트 파퓰러. 물론 지금 있는 3대 명주라는 것들도 충분히 그만큼 가치가 퀄리티는 있죠.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먹던 술인 거죠. 처음 맛볼 거는 어떤 제품입니까, 이건? 이거는 이제 증류식 소주라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증류를 한 다음에 그렇죠. 특별하게 물을 그렇게 많이 가수하지 않은 알코올 도수가 45도짜리의 증류식 소주입니다. 쌀은 이제 경기도 파주 쪽에서 나는 쌀을 쓰고 서울시의 무형문화재였던 김택상 명인이 예, 이제 예. 삼해 소주를 삼해 소주. 예, 삼해 소주. 거기에서도 좀 배우시고 하시면서 노하우 기술들도 여기다 접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병이 진짜 이쁘다, 이거. 좀 우리나라에서 보는 약간 네. 그런 병들하고 좀 틀리고 특히 이 라벨 앞쪽은 쇠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걸로 이제 그 라벨을 고급스러워요,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예, 고급스럽게. 이 정도까지만. 네. 이런 술은 사실 우리가 향을 즐기기 위한 술이잖아요. 어때요, 이게? 초록색 병으로 나오는 술들은 주정을 이용해서 알코올 취나 그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예. 냉장고 찬 곳에서 꺼내서 작게 해서 그냥. 그냥 마시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라면 증류식 소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향을 느낄 수 있게 그러니까 위스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렌캔 한 잔을 준비했고 온도도 네네. 너무 차갑지 않게. 네, 그렇습니다. 오, 이게 은은한 그 바닐라 향, 그리고 약간의 곡물 향, 그리고 저는 이제 꽃향 같은 것도 좀 사실 느껴지거든요. 진짜 바닐라 향이 굉장히 네. 있네요, 이게. 우리 술들도 발효가 되게 잘 돼 있고 어. 증류를 되게 잘하면은 향이. 바닐라 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풍성하게 나는 그리고 이 대표님도 이 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겁니다. 위스키 증류소도 쭉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잘 만든 뉴메이크 스피릿, 숙성 전의 원액 그 향이 나네요, 진짜. 맛도 한번 보시면은 45도 소주인데 파랑의 소주보다 훨씬 쉽게 넘어가네요. 목록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향뿐만 아니라 맛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만든 술이어서 추구하시는 게 바닐라 향 그 노트를 잡아내고 싶으셨대요. 네. 발효도 뭐 66시간에서 72시간 이 정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그 향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고 개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이게 박사님 이 향이 진짜 네. 좋네요, 진짜. 이거는 기본적으로 향이 너무 좋다. 아마 국물 요리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상합식 증류했다고 하더라고요. 증류 소주 보면 상합식으로 한 것도 있고 감합식으로 한 것도 있죠. 보통은 대기압이라고 하는 고압에서 보통 증류를 하게 되는데 감압은 압력을 낮추는 형태로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낮아지죠. 또 아니면 90도에서 증류를 한다고 하면 얘는 40도나 50도에서 증류를 해도 알코올들이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지. 전통주에서는 특히 이제 높은 온도에서 하게 되면 탄향들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감압에서 할 때는 탄향이 안 나고 조금 더 이제 깔끔한 술들이 좀 더 나온다. 깔끔한. 향이 나오는 대신 향이나 이런 게 단순해진다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아. 대량 생산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감압을 좀 더 선호하시긴 하지만 다양한 향이나 풍부한 향을 느끼시려고 하는 분들은 상압으로 증류를 많이 하시는 하고. 편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필소주 40도짜리 제품인데 요거 특이하게 재료가 쌀이 아니고 고구마더라고요. 우리 술 품평회 여기서 뭐 엄청나게 큰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증류주 부분에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야, 이거 바로 먹어보죠. 아, 네. 예. 원래 25도짜리는 약간 네. 파란색 그 라벨을 썼고 25도만 만드시려고 그러다가 음. 많은 분들이 독한 술 40도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래서 40도짜리까지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오. 쌀 소주와 고구마 소주는 향부터 완전히 다르네요. 네네. 이게.
원료가 틀리니까 거기서 발현되는 향은 기본적으로 틀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네. 다른. 고구마가 갖고 있는 특유의 향들이 이 술에도 잘 나오고 있고요. 고구마 소주가 유명한 것은 사실 일본이 더 그렇죠. 유명하고요. 일본 고구마 소주. 근데 일본의 고구마 소주는 양조형 고구마가 따로 있고 지금 우리가 맡는 향하고 조금 다른 향이 있고 거기에 있는 향들이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또 거부감 있는 분들은 되게 거부감이 있으시거든요. 이 고구마 소주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도의 향과 맛으로 만들었다. 아마 향에서도 그런 그 고구마의 느낌이 또 느껴지실 겁니다. 최우수상 왜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생고구마 이렇게 깎아가지고 가지고 그냥 먹는 그 느낌. 그 느낌이 강하고. 약간 또 있고 네. 네. 쌀만 드시던 분들이 오, 이 그래요? 향을 드시면 재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버번 위스키만 맨날 드시던 분이 라이 위스키 처음 먹고 야 이거 색다르다, 야 이거 맛있다 하는 그 느낌이네. 아 이거 맛있는데 이거. 그 이술 자체가 또 현대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조선시대에 서연호감 저조라고 하는 그 고문원에 있는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술이기 때문에 역사성도 좀 있는 술입니다. 옛날에도 고구마로 술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고구마 소주 하면 일본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고구마로 소주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뼈대가 있는 술이네요. 네네. 아 이게 고구마 소주는 이런 향이 있군요. 와. 그거는 고구마랑 같이 먹어야 되나요? 오히려 문어스케 같은 경우 이제 약간 그 향하고 이게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문어스케 좀 드시죠. 아, 네네. 너무 맛있어갖고. 쌀소주만 드시던 분은 고구마 소주를 먹으면 이 새로운 세계가 좀 열릴 것 같아요. 그 각각의 특성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음. 드셔보시는 것도 또 권해볼 만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오크통의 숙성한 증류주 추사 40입니다. 뷰라기월드 애청자분들은 여기부터가 제일 관심 있으실 거예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 고향이 충남 예산. 예산 사과로 만든 애플 브랜디죠. 이제 예, 외국 사람들 얘기로는 애플 그렇죠, 브랜디. 애플 브랜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깔바도스잖아요. 깔바도스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추사 골라주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 원료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쌀, 그렇죠. 그게 가장 많은데 일찍부터 과일 사과로 이용해서 사과로, 네. 술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걸 브랜디 형태로 만드셔가지고 오크통까지 넣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오크 향도 있지만 사과의 그 향, 깔바도스 같은 어떤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또 만들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물론 아시는 분도 많지만 이것도 한번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네. 역시 위스키 하시는 분들은 이 뽕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아유, 많이 따르시는군요. 그런가요? 네. 어우, 깔바도스를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퀄리티가 좋고 오크통 자체도 꽤 좋은 오크를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쭤봤는데 이게 프렌치 오크인데요. 리주비네이티드 캐스크 한번 깎습니다. 깎고 다시 한번 불에 태워서 부활을 시킨 그 캐스크를 쓰세요. 제가 왜 그 캐스크 쓰시냐고 물어봤더니 재사용 오크통 쓰는 것보다 다시 한번 깎아갖고 부활시킨 것이 훨씬 맛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좋은 오크통들을 보시려고 매년 나가시고 새로운 오크통을 아마 구매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술은 또 새로운 오크통에 또 다른 맛으로 약간 새로운 버전이 또 나오겠네요. 제가 놀랐던 게 그거예요. 사과를 따갖고 요거 증류주 만들면 사과가 얼마나 들어갈까 궁금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여쭤봤더니 1톤을 짜야 70리터 나온대요. 발효를 하기 위한 과실 착즙으로는 한 700리터 정도가 나오고 그걸 또 다시 증류하게 예. 70리터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네, 그만큼 수고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농산물도 많이 쓰이는 사실은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증류주들을 많이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농산물을 많이 쓰니까. 이거는 안주 어떤 거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안주를 뭐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초콜릿 같은 그 다크 초콜릿 같은 거랑 뭐 견과류 이런 거랑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 추천드릴게요. 메밀 전병하고 같이 드세요. 메밀 전병이 왜냐면 이거 근본이 있어요. 그 노르망디 같은 데들이 사과주 유명하잖아요. 시드르나 노르망디 사람들도 메밀 요리를 먹어요. 사과하고 되게 풍미가 잘 맞는데요. 우리로 치면 메밀 전병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저도 그렇게 먹어봐야겠습니다. 메밀과 사과주는 진리입니다.
이번에는 청주에 있는 스마트 브루어리 마하노크인데 이게 요새 너무 인기가 많아갖고 구하기가 힘든 술이 됐더라고요. 사실 이 마하노크는 대표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삼성전자 계시다가 SK 하이닉스. 네. 아니 반도체 최고 전문가가 왜 갑자기 고향에 내려가셔가지고 지인 모두가 처음에 그런 거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만드시고. 그러다가 이거 딱 내놨는데 이게 빵 떠버렸죠 지금. 네, 원래 쌀로 만든 마한이라고 하는 소주 제품이 있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오크통에 넣어보고 의외로 오크통에서 숙성도 잘 되고 맛도 좋은 그 제품을 얻으셔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테이스팅을 해봤는데 쌀 소주보다 이걸 너무 좋아하신 거라서 조금만 따르겠습니다. 위스키 같아요, 뭔가. 위스키 좋아하는 분, 특히 라이 위스키 좋아하는 분은 이거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바닐라 향도 많이 나고 숙성은 2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위스키만큼 아주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엔지니어가 무려 12% 나온다고 합니다. 아, 어마어마한 그냥 거예요, 가만히 진짜. 놔둬도 하늘로 술 좋아하는 천사가 먹어치우는 게 1년에 12%라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셨는데 2년 정도 됐을 때가 제일 맛있더래요. 이건 훌륭하네요. 보통 많은 분들이 수입 오크통들을 많이 그렇죠. 쓰이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국산 오크를 또 영동 오크. 예, 모든 나라에서는 각자 자기들만의 특징적인 그 오크통들을 만들 수 있는데 부족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우리나라에도 오크통들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해 가야 된다고. 저희가 먹고 있는 건 오크 46인데 네. 이제 52도 52도 제품도 또 있죠. 있습니다. 네. 요거보다 조금 더 맛이 좋다라고들 얘기들 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류식 소주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해외 시장 수출을 해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개성이 있기 때문에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하나 아쉽네요. 자, 이번에는 가장 기대하는 제품인데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살 수가 없는 그 진맥 소주. 네. 진맥이 밀이란 뜻이라면서요? 네네. 좀 몰랐어요? 밀로 만든 소주, 밀소주라는 뜻인데. 보통 우리는 쌀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수은자빵이라고 하는 책에 그러니까 밀로 만든 소주에 대한 제법이 있고 대표님이 그 밀농사를 직접 지으시면서 그렇죠. 진맥 소주라는 걸 만들게 되신 겁니다. 진맥 소주 자체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투명한 그런 소주 형태인 거고 오늘 나오는 제품은 이제 오크통에 또 그거를 숙성하신 제품입니다. 진맥 소주에서 좀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스코틀랜드의 농장 증류소 아시죠? 이게 원래 증류소의 원형이거든요. 여기서 표방하는 게 그거예요. 보리부터 병까지, 그러니까 from barley to bottle. 여기가 딱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2년의 정성이 담긴 술입니다. 시인의 바위라고 써 있어요. 포잇 락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술 만드는 곳 맹계마을. 맹계마을. 예. 바로 앞에 이제 강이 하나 흐르고 있고 예. 거기에 이제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를 보면서 이양 선생님이 그 바위를 보면서 시를 하나 지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제목이 시인의 바위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자체가 너무 이뻐가지고 미리 다 익어가면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가을 정도가 되면 거기에 메밀을 또 심으십니다. 메밀밭에서 그 핀 꽃들, 메밀꽃은 정말 이쁘죠. 웨딩 사진 거기서 많이들 찍으십니다. 그 현지 가서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네. 이야. 요거는 54.5도죠, 그러니까. 유리로 된 그 마개를 마개를 쓰고 쓰고 진짜 계셔서. 유리로 된 마개를 쓰고. 이야. 이 제품은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주류 품평회에서 또 금메달을 받은. 대단하네요. 오. 전형적인 위스키의 그 모든 맛과 향을 다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고 오크향, 우리가 보통 나무향이라고 하는 부분, 바닐라향, 그리고 초콜릿향.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디한 오크의 그 맛, 바닐라 품이 있고 스파이시한 풍미 그것도 약간 있고. 확 와요.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면 되게 잘 만든 위스키다. 딱 그냥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참고로 라이캐스크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알싸해요. 도수가 약간 높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그 알싸한 향도 확실히 느껴집니다. 와, 고기 같은 거 좀 쫙 구워갖고
쫙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다 아쉬운 거는 이 술들을 좀 많이 생산하셔서 이제 딱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 다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진맥 소주는 나오기만 하면 지금 다 솔드아웃이던데 네. 증류기가 500리터짜리 네. 하더라고요. 원 배치라고 그러죠. 1배치에 지금 뭐 많아봐야 800병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한다고 하시니까. 증류기를 좀 더 늘리시거나 약간 또 네. 용량을 키우셔가지고 지금 준비를 또 하시고 계시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생산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버번 캐스크, 라이 캐스크, 쉐리 캐스크 다 가져와서 지금 실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가 사실은 더 기대가 돼요. 저는. 네네. 마지막으로 저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 이런 증류식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오크통 숙성 소주의 어떤 매력, 인기 비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외국에 있는 오크통 숙성으로 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리를 이용해서 네. 메가를 이용해서 만드는 술인데 우리가 만드는 건 어쨌거나 쌀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분명 외국에서 만드는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술과 다른 맛이 있다는 거죠. 네. 물론 그 제품들을 따라가려고 하기에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런 맛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충분히 퀄리티가 올라간다면 쌀 오크 숙성 술이라는 것으로 한 카테고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TS가 국악으로 세계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팝으로 세계 점령했으니까 세계 시장에 먹힐 만한 술들을 우리만의 방법으로 좀 만드는 거, 이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주라기월드 애청자분들에게 전통주 박사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위스키를 많이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이실 네. 텐데요. 막걸리도 그렇고 약주도 그렇고 맛있는 술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 경험들을 못 해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실 일이 있으시면 편견 없이 한번 맛보시고 맛있으면 그 다음에 또 구매를 해서 드시면 되시는 거니까 주변에 그런 술들을 먹을 기회 있으시면 접해보시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주는 뭐 고리타분한 술, 아재들의 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힙한 술들 너무 많으니까 네. 과감히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해 보셔라. 네네. 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추천곡 제가 참 좋아하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인데요. 제목부터 좀 특이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든요. 이 노래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는 시화님이 부른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가사에 보면 안정하는 사람을 믿지 말아요. 세상은 둘로 나눠지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이란 대목이 있는데 가사가 참 훌륭합니다. 단정하는 사람을 믿지 말아요. 세상은 둘로 나눠지지 않아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그럼 저는 하이볼 한 잔 하려고 하는데요. 증류식 소주 형형 제가 추천드리는 증류식 소주인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거 한 잔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위스키 하이볼과는 다른 증류식 소주의 하이볼만의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어.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근데 안주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네요.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